예, 변론을 속행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잠깐. 사실 예, 조회가 오늘 3개 들어왔습니다. GS칼텍스하고 삼성생명 그리고 저 SK텔레콤에서 왔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정경련으로부터 연락받아서 출연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의견 일괄해 주시죠. 그럼 이어서 오늘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승철 씨, 예. 하시죠. 예. 예, 이승철 증인 지금 재직하시는 곳과 지금 계속 지금 어디 계시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직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승철. 예, 자리에 앉으시죠. 피청원 대인 중 어느 분이? 최병선 변호사 예, 신문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걸립니까? 1시간 내외입니다. 1시간요? 예. 네, 시간 좀 필요한 건 좁혀서 좀 좀 줄이겠습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신문을 해주세요. 증인, 그 증인께서는 오늘 이 자리석이 이전에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도 진술하셨고, 그리고 뭐 검찰에서도 진술하신 바 있죠.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또 출석해서 진술하신 바도 있고요. 뭐 거기서 하셨던 것처럼 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라고 앞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 상금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네, 증인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1990년 7월 1일 정경련 산하단체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입사했죠. 네, 증인은 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정경련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정경련 역량 강화 차원에서 1991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정경련으로 자리를 옮겼죠. 네, 증인은 그 정경련에서 상무부로 입사한 이후에 상무, 전무를 거쳐서 2014년부터는 상금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죠. 네. 그 정경련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또 국제 민간 협력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정경련 조직 구성은 어떻습니까? 130명 임직원이 있고요. 뭐 7개 본부에 걸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국 업무는 증인이 총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 1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390억 정도 됩니다. 그 정경련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회장님은 비상근인 관계로 그 상금부 회장인 제가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경련 의사결정 과정에 그 4대 그룹 회의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 정경련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 뭐 재난재해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경련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는 그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네.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까? 뭐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 정경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0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기업 출연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 외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종범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바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그 이 사건 초기에는 미르 재단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정경련이 이제 재단 설립했다 이렇게 진술하다가 이후에 뭐 약간 진술 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죠. 네, 그 증인은 그 검찰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 그 검찰 조사 당시 그 철야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그 증인 2회 진술 조서에 보면 새벽 2시 정도까지 그리고 3회 진술 조서 보면 그때도 12시 넘어까지 조사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본건 외 별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검찰의 강압 수사나 철야 조사, 별건 조사가 증인 진술 변경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경련이 출연한 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이 정경련에 재직하는 동안 정경련이 출연한 재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여 년 전에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센터를 만든 게 유일한 것이고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8천억 원을 바탕으로 2006년 10월에 설립됐는데 유명한 사건이니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재단 정권과 코드가 많은 인사들이 재단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삼성이 8천억 원을 내놓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 위 재단 초대 이사장인 모른다고 하는 부분 이건 생략하시죠. 네? 이 재단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자꾸 물어보시면 네, 네. 뭐 합니까? 이 부분 생략하시죠.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 이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예, 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증언할 내용이 아니네요. 예, 7항 가시죠. 7항 가겠습니다. 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은 공익활동가 명목으로 좌파 인사에게 기금을 지원하거나 좌파 성향 배움터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8항 가겠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 위 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삼성 관계자는 재단 출범 당시 이사 선임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9항 묻겠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5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에서 정경련 내부에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설립해 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재직할 당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 방안에 따라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5대 그룹이 215억 원 기금 조성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 5대 그룹에 어떤 식으로 자금 지원 요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저희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때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사회공헌을 담당했던 임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증인은 사회공헌 파트를 담당한 적이 없습니까? 네,
당시 사회공헌 담당했던 임원 이름이 뭔가요? 네. 제가 아는 범위의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여 년 전에 정경련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 아마 이 금액이 추가 출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사회공헌 파트 담당했던 임원 이름을 모르시나요? 사회공헌 2005년 잘 모르겠습니다. 10항 묻겠습니다. 그 과거 김대중 정부는 대한 적십 사사를 통해서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단체 100억 원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어떤 지원 용목으로요? 그 대북 비료 비료. 보내기 네, 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경련은 80억 원, 대한상의무역협회가 각 10억 원씩 부담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100억 원 지원 요청에 대해서 정경련과 대한상의 그리고 무역협회가 어떤 식으로 내부 분담 비율을 정한 건가요?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럼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했던 임원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거고요. 몇 년이죠? 김대중 정부 대통령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11항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나친 수익 구조를 비판하면서 그 신한장학재단 500억 원, 하나금융공익재단 300억 원, 외환나눔재단 50억 원, 기업복지재단 40억 원, 그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 50억 원 등 설립을 좀 유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그 2009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위 주도로 미소금융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 조치를 통해 2012년 12월까지 그 기업체 재단 76개, 은행 재단 53개가 설립됐고 총 2,659억 원이 모금됐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당시 그 청와대 요청에 따라 그 이견 없이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건가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단이 설립된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금융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융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왔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금융권은 제가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미소금융재단은 압니다. 그 기업이 한 것까지만 알고 금융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했는지는 네, 그건 제가 만든지는 않았지만 들어서는 압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네. 각 그룹별로 아마 6대 그룹이 각각 만들어서 미소금융사 재단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왔나요? 그건 개별 그룹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련이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정경련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까? 네. 개별 그룹별로 다 만들고 운영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개별 기업들이 요청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14항 묻겠습니다. 그 2010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투자 재원 확충을 유도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위 조치에 따라 87개 기업이 7,184억 원을 출연하기로 재단과 약속하고 삼성전자는 1,055억 원을 선납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여한 일 아니라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기업들이 일부 출연한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통상 이런 문제는 정경련을 통해서 기업들의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정경련에 전혀 요청이 온 사실이 없습니까? 네, 이 재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개별 기업들의 별도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질 않아서요. 지금도 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뭐 구체적으로 임원 구성이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아시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요. 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15항 묻겠습니다. 그 정경련과 박근혜 정부의 관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정경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월호 송금, 그 청년희망펀드, 장애인 경기대 등 기금을 모아서 기부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정경련 내 사회공헌팀 주도로 진행됐습니까? 장애인 경기대만 저희가 좀 주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송금이나 청년희망펀드는 뭐 정경련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전혀 하지 않진 않았지만 기업들에게 그 참여를 뭐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 주도는 한 바 없지만 청와대에서 정경련에 협조 요청이 온 건 사실입니까? 세월호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한 사업이고 청년희망펀드는 기업이 낸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이 낸 거라서 정경련이 관여할 수 있는 룸이 없었을 뿐더러 주요 그 돈 내시는 회장님들도 정경련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항은 생략하고 16항 묻겠습니다. 그 정경련은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광복절 기념을 위해 전국 불꽃 축제를 기획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 행사를 위해서 6개 대기업이 200억 가량을 지출했죠. 네, 그리고 주요 기업 외벽에 광복기념 현수막 및 래핑을 하고 축제 분위기 독려를 위해 30대 그룹 전체가 대체 휴무일에 참여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 행사들도 청와대 요청에 따라 정경련 주도로 진행된 거죠. 래핑 행사만 청와대에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그 현수막과 불꽃 축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정경련에서 청와대 정부 시책에 발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행한 겁니까? 정부 시책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그 메르스 또 내수 침체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때에 국가적인 행사를 맞이해서 경제에도 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17항 묻겠습니다. 그 정경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네, 이에 따라 정경련 상금 부회장인 증인도 창조경제 민관 합동 추진 단장을 역임하게 된 거죠. 네, 이하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18항 묻겠습니다. 광복 70주년 불꽃 축제 이런 행사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이런 행사들은 결국 청와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경련을 통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꽃 축제는 광복 70년 또 메르스 사태, 내수 침체 등 가끔 정경련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공동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런 거 일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혁신센터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요 그룹과 지역을 매칭만 해줬고 나머지는 정부가 운영했기 때문에 정경련 차원에서는 잘 모릅니다. 19항 묻겠습니다. 그 정경련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경제 살리기 천만인 서명운동,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정경련이 전혀 제안한 게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했습니다. 20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멤버로 활동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증인은 2016년 총선 때 안종범 수석에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2015년 여름 휴가를 전후하여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대통령과 주요 그룹 회장들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각 300억 원 규모로 설립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런 사실 있죠? 안종범 수석이 저한테 예, 얘기한 말,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그룹은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혼자 생각하기로는 6, 7개 그룹 정도가 재단에 출연금을 내기로 대통령과 말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거죠. 6, 7개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숫자는 제가 6, 7개로 들었는데 6개인지 7개인지 조금 기억이 애매모호해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6, 7개 그룹이란 얘기는 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항은 생략하고 다항 묻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두 개 재단이 설립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미르 재단 설립 이후에 K스포츠 재단 설립 준비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어서 뭐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연락하기 전에는 뭐 미르 재단이든 K스포츠 재단이든 일제 설립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2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설립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청와대 측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죠?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저희 밑에 있는 전무가 했습니다. 네? 제 밑에 있는 전무가 그 확인을 했습니다. 전무 이름이 뭔가요? 박찬호 전무입니다. 그 박찬호 전무가 몇 개 그룹에 확인을 한 건가요? 4대 그룹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4대 그룹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증인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했더니 안종범 수석은 일부 그룹 회장들과만 얘기가 된 것 같고 나머지 그룹들은 2015년 7월경 열린 경제계 인사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재단 설립에 관한 말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었죠. 네, 그래서 증인은 무언가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네, 그래서 박찬호 전무는 그 2015년 8월 18일 그 4대 그룹 조참 모임에서 그 4대 그룹 참석자에게 다시 확인을 하였는데 4대 그룹 참석자들은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다른 일로 4대 그룹 전무들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이후 그 박찬호 전무가 10월 8일 두 달 뒤입니다. 10월 8일경 4대 그룹 조참 모임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LG 이혁주 전무가 우리 회장님이 VIP 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제서야 다른 그룹들도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박찬호 전무는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결국 그 두 달 가량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혼선이 빚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최초의 대통령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한테 재단 출연을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면 이런 혼선은 생기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최초에는 뭐 재단 설립 출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이 어떤 공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의 얘기만 한 것으로 보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3항 묻겠습니다. 그 박찬호 전무는 2015년 10월 8일 그 4대 그룹 조참 모임에서 4대 그룹 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얘기니 당시 회의에 20-30개 정도의 기업이 참석하였을 테고 그러니까 재단 설립 기업 수도 20-30개로 늘리자. 이런 식으로 당시 4대 그룹 조차 모임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보고를 받은 증인은 박찬호 전무에게 이제 추진하면 되겠네. 박 전무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의 일을 전무급 실무에 비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교환했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기업의 뜻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4대 그룹 임원들이 그냥 그런 의견 교환을 했다. 그 정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박찬호 전무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4대 그룹 조참 모임에서 4대 그룹이 아닌 10대나 20대 그룹으로 늘려서
모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4대 그룹 외의 기업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할지가 고민이 돼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찬호 전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부탁한 기업 범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뭐 그전에도 비슷한 일을 할 때는 10대 기업이나 20대 기업 정도로 했고 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 정도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그 뭐 개인적인 생각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재단에 참여할 기업 수는 계략적으로 2010년 10월 8일 이 4대 그룹 조차 모임에서 정해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10월 8일 이 조차 모임에서 뭐 10대든 20대든 이 정도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뭐 이 얘기 나올 때는 청와대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전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경련에서 자체적으로 출연을 할 그룹 범위를 정한 거 아닌가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제가 박찬호 전무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냥 실무한 전무끼리 모여서 그런 정도의 구상을 얘기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에 대한 아무런 결론도 없이 뭐 그 정도로 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박찬호 전무가 했던 얘기 중에 뭐 통상 이런 일을 할 때는 10대, 20대 그룹 정도가 출연을 한다. 이 말은 뭐 사실인 거죠? 정경련이 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는 대개 이 참여 범위를 이제 그렇게 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바학 묻겠습니다. 어쨌든 박찬호 전무 진술에 따르면 기업들 사이에서는 4대 그룹 임원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정도 일이면 뭐 20대 그룹 정도로 확대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2015년 10월 8일부터 있어 왔다면 재단 출연금을 증액하자는 논의도 일단 정경련 자체적으로 논의된 거 아닌가요? 즉 그 정경련이 20개 가량 출연 기업을 정하다 보니 일단 출연금이 당초 예상했던 3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출연금을 500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이제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 재가를 얻어서 그렇게 확정하게 된 거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무 레벨의 임원들이 모여서 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었고 그냥 그런 구상을 서로 논의하는 정도였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4항 묻겠습니다. 그 박찬호 전무는 안종범 수석이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를 출자할 것인지 대상 기업을 특정하여 지시를 보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죠? 안종범 수석님께서 특정하신 것이 아니고 청와대 회의에서 최상목 비서관으로부터 특정받아서 우리 담당 참석했던 임원이 전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찬호 전무는 2015년 10월 20일경 이용우 상무가 청와대 10대 그룹 이제 명단을 들고 들어갔는데 회의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문화 쪽이니까 CJ는 넣고 일부 기업을 빼는 등 이제 조정을 거쳐 10대 기업을 정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죠? 저희가 10대 그룹을 갖고 들어간 바는 없고 저희는 리커창 총리 행사와 무슨 현판식 행사 계획을 들어갔더니 그게 아니고 재단 설립이다. 그리고 그날 9대 그룹을 특정해서 지정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10대 그룹 명단을 들고 들어갔다는 박찬호 전무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는 첫날 회의 때는 행사 계획만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게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9대 그룹을 참여시켜라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25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에게 증인은 검찰에서 안종범이 기업들에게 이야기한 재단 설립 취지는 좋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죠. 네, 그 이야기한 취지가 좋았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뭐 한류, 뭐 문화진흥,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한류를 확산시키고 문화를 진흥시키자는 그런 취지 자체는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에 따라 증인을 비롯한 정경련 관계자들은 기업들에게 한류 확산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 사업을 할 것이란 취지를 뭐 전해준 것이죠. 그 취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지시로 이런 일을 하는 재단을 만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다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은 잠시 그 정경련 보도 자료는 잠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정경련에서도 2015년 10월 27일자로 보도 자료를 내고 정경련도 재단 이 미르 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재계 문화 강국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높인다. 제2의 한류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높여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6항 묻겠습니다. 그 이용우는 그 최상목 비서관이 전화하여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청와대를 언급했냐고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진술했는데 조금 전 증인 말씀은 뭐 청와대 뭐 지시나 요청이 있었다고 기업들에게 처음부터 언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와대가 이런 일에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오히려 경고를 받았습니다. 뭐 그 경고와 무관하게 정경련에서 기업들에 얘기할 때 청와대 지시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용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용우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사실을 안 하고 했으면 모금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7항 묻겠습니다. 그 박찬호 전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4대 그룹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것인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반응 자체는 뭐 청와대의 뭐 제안이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지 어떤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 반응 아닌가요? 요청과 강요가 기업들이 느끼는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항 묻겠습니다. 뭐라고요?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할지 좀 이의를 제기를 드립니다. 이용호 증거 지금 채택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채택 안. 이용은 구동의에서 구동의했죠. 채택은 안 돼. 뭐 인용해서 묻는 것까지야 뭐 예, 뭐 어떻습니까? 직접 제시하는 네. 게 아닌데 예.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영우 씨가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미르 재단 출연 기업 추가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항입니다. 그 증인은 2016년 11월 16일자 조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죠? 네, 그 전에 몇 차례 조사를 받았을 텐데 왜 이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건가요? 검찰 측 요청이 따로 있었나요? 어떤 진술 내용이 뭐죠? 그 300에서 500억 원으로 아, 예. 증액할 당시 네, 그 대목에서 제가 검찰 진술이 굉장히 부정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진술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요청을 그때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16년 이제 11월 16일자 이 진술서를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 24일 안종범 수석이 미르 재단 출연금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고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연락해보고 추가할 만한 기업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진술한 거죠. 네, 그 안종범 수석이 무슨 이유로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증인은 뭐 따로 이유도 물어보지 않은 건가요? 아마 뭐 한류와 관련된 그룹이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름, 그 기업 이름을 받아 적느라고 구체적인 그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굳이 추측을 하라면 아마 한류와 관련된 그룹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상세하게 안종범 수석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시죠?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박찬호 전무 진술에 따르면 20대 그룹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2015년 10월 8일에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 이용우가 2015년 11월 14일 이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를 받다가 증인하고 박찬호 전무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죠. 조사를 전화 온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용우는 조사 중에 증인하고 박찬호 전무에게 통화를 하고 나서 증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박찬호 전무가 이제 강촌에서 올라오면서 증인으로부터 이 포함시키려고 한 4개 기업은 이제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보면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대상 기업을 불러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당시에 이용우에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용우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증인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위 4개 기업은 반드시 참여시키고 그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직접 연락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4개 그룹이 아니고 자기가 몇 개 그룹은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그룹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증인은 뭐 이틀 전이죠. 2015년 11월 14일에는 뭐 이 4개 그룹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바로 이틀 뒤인 11월 16일에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써서 뭐 그 그룹 자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게 명확하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어떤 경위로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 진술 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박찬호 전무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옆에서 이제 본인이 메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메모 기록을 메모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시켰고 또 그걸 다시 전달받은 이용우 상무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불러줬던 그룹이 이런 그룹이라는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검찰 조사 시에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고 진술서에 포함된 것은 관계자들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고 마침 옆에서 메모를 했던 박찬호 전무의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이틀 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후에 관계자들과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신 거죠? 네, 1년 반 전에 들은 그룹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9항 묻겠습니다. 그 미르재단 출연 당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가 출연 거절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도 대림, 한진, 금호 등 기업들이 출연을 거절했고요. 네, 그 증인은 위 기업들이 왜 출연을 거절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현대중공업이 3조 원이 넘는 적자라서 임원진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라서 내기 어렵다 했었고 신세계는 토요일 날 연락받고 일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총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는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출연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한진은 재단 설립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미 체육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률적 배단은 부적절함으로 출연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들은 바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신세계는 총수 해외 부재중으로 네. 하루 만에 그것도 주말에 네. 도저히 결론 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만한 돈을 결론 내느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무적으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 만약 재단 출연이 강압적이라고 느끼고 출연을 거절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출연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6개나 되는 기업들이 출연을 거절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그룹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출연을 거절한 기업들이 이후에 뭐 세무조사나 인허가 관련해서 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이 아는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은 그 요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뭐냐는 저 해당 그룹 사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0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증인이나 정경련 관계자들은 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출연하지 않으면 뭐 세무조사나 각종 불이익에 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 기업들도 뭐 세무조사나 인허가상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연에 동참한 거로 보기는 어렵죠.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네. 그 이전 정부에서 주도했던 그 각종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도 다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던가요? 이런 재단을 정경련에서 정부 지시에서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이런 재단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다. 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엔 처음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네, 유사한 형태로 정경련 주도로 재단이 많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31항 묻겠습니다. 그 출연 기업이 정해지면 기업 매출액 대비 할당액이 통상 정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기업들도 모두 매출액 대비 할당액에 따라 출연을 한 거죠. 네, 이런 할당액이 정해져 있다는 건 기존에도 이런 유사한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경련에 내는 사회협력 회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기업 매출액 대비 할당액이 정해져 있다면 출연한 기업들 중 특정 몇 개 기업에게만 출연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에서 뭐 별도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32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 비율을 9대 1에서 2대 8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죠.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실무선으로 통보받은 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실무선으로 통보받은 걸 청와대에서는 누가 통보를 했고 증인은 정경련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아마 이용우 상무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통보가 왔는지 모르고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청와대에서 뭐 매일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 비율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변경 요청한 이유요? 예, 이유를 얘기했었나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상 그 기본 재산 비율을 낮출 경우에 목적 사업 안정적 수행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만 재산 운용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그 주요 요체인데 그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설계하면 상당히 좀 정상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3항 묻겠습니다. 그 미르 재단 이사진 선정 관련입니다. 그 미르 재단은 김영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조희수, 김영석 등 이사진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는데 이 미르 재단 이사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미르재단 이사진의 명단을 받아와서 그대로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증인은 이 미르 재단 1기 이사진 중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회 또는 이제 차은택 씨가 피청구인에게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 추천했다고요? 아니요. 피청구인에게. 그 대통령에게.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뭐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청와대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미르 재단 이사진은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문화융성위원회라 차은택, 김영수 이사장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복수의 추천을 받고 비서진을 통해 세평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미르재단 이사진의 이력이나 경력, 구성 등은 다른 통상의 공익재단과 비교해 보더라도 뭐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 담당 상무가 저한테 아니 무슨 이사진에 한복집 주인도 있냐, 그 참 이상하다. 그런 정도를 보고받고 저희가 뭐 문화체육을 워낙 모르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얘기하냐.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0상 묻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미르 관련 출연 기업 의견 현황입니다. 이 출연 기업들 의견 현황을 보면 미르 재단에 출자한 이제 16개 그룹 의견을 확인해 보니 SK는 이제 상시 채널이 부담스럽다. 일회성 기부 성격이었다. 그리고 상시 채널 자체의 필요성은 약하다. 직원 파견 성격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기업들이 재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걸 싫어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호 전무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 등에 이제 관심을 보인 기업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 거죠? 네, 다만 뭐 구조상 정경련도 이사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이사를 추천은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 2기 재단 임원 중에 정경련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분들 다 청와대에서 검증해서 넣은 겁니다. 정경련에서 추천을 했고요. 네.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포스코로부터 사실조회 이제 회고를 받은 건데 이 재단과 관련해서 포스코 내부 이사회 논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보시죠. 이사 박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계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미르 재단 운영에 의견을 방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일부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부사장 최정우는 정경련에서도 재단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일부 기업들은 정경련에서 이 미르 재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정경련에 전달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실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2기 이사진에 정경련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정경련의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재단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설립된 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사진과 사업 내용이 다 청와대에서 특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왜 이런 회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여할 수 있는 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항입니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취임 이후에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설정했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2015년 2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등 각종 행사에서도 늘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융복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4일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당기업 회장단 초청 모임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7개 대기업 회장 면담에서도 이를 강조했는데 이것도 알고 있죠? 7개 대기업 면담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그 앞에 24일 행사는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다항입니다.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도 이런 정책 기조하에서 설립된 거죠. 그 당시 설립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 라항 관련해서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증거로 제출이 안 된 거죠? 뭔 서류인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 그런데요. 이 문서요? 그 동의 이 문서는 이 수사 기록 19,444페이지 문서입니다. 아마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문서일 것 같은데. 동의한 서류입니까? 동의한 서류인가요? 그걸 잘 몰라. 자, 제시하는 건 동의한 걸로 하죠. 뭐. 네, 네. 동의하는 거 하시죠. 그리고 아까 그 이용우 조서는 변호인이 있어서 우리가 채택해서 증거 조사한 겁니다. 자꾸 끊지 마세요. 앞으로 제시하는 건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서로. 예. 알겠습니다. 그 이 문서는 그 청와대에서 2015년 7월 아마 6, 7월 정경인 것 같은데, 예, 그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설립 방안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10대 그룹, 그리고 각 300억 원씩, 그리고 그 조직도까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청와대에서도 그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 문화나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쭉 준비를 해온 걸로 보이는데, 이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누가 만든 문서죠? 이 문서가 그 김건훈 행정관 PC에서 압수된 문건입니다. 김건훈이 뭐라고 진술했죠? 누가 만든 문서라는 겁니까? 이거 행정관이 만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이거- 청와대 행정관이? 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입니다. 어디 경제수석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안정보험 수석 밑에 있는. 이 문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 향후 사업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향후 사업 재원으로 출연금 이자 수익, 그러니까 뭐 모금될 300억 원 내지 60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그리고 대기업 및 기업 임원들의 기부금 등을 활용해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사업 재원은 통상적인 공익법인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통상적인 재단 법인은 재단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 이자 수익, 근데 300억 원이라고 하면 재단 이자 수익이 사실 얼마 안 될 거고, 삼성재단처럼 뭐 8천억 원이라고 하면 이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영위하는 게 가능할 텐데, 300억 원이라고 하면 뭐 1년 이자가 몇 억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안정범 수석님께서 300억 재단 만드신다 그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자 해봐야 한 5, 6억밖에 안 될 텐데 이게 무슨 운영이 되겠나 그랬더니, 그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정부 예산을 부어서 운영 사업을 할 터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문화예술 부문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경상 보조 예산 0.8조 원. 그러니까 8천억 원 정도가 이런 정부에서 민간 경상 보조로 문화예술 부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걸로 보이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뭐 대한민국 예산에서 한 체육 예산이 한 1조 원, 문화 예산이 1조 원 정도 그 정도 된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문화예술 단체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실 모르십니까? 그 방식은 잘 모르고 예산 규모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항 묻겠습니다. 미르 재단법 미르 설립 추진 계획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르 재단에서 각 대기업들에 보낸 설명 자료인 걸 보입니다. 사실조회 해보를 통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검토 배경 쪽에 특히 첫 사업으로 중국과의 문화산업 협력을 위해 10월 말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업무 협약 체결 및 공동 사업 추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미르 재단은 첫 사업으로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양국 문화재단 간 MOU 체결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 미르 재단이 리커창 총리 방한 이후에 중국 문화재단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모르겠는데 저번에 10월 말 그 행사는 무산됐습니다.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동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모르시나요? 그 뒤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 오프했던 아까 말씀드린 리커창 총리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38항은 생략하고 39항 묻겠습니다. 이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공익법인이죠. 공익재단이죠. 그 공익법인이라는 게 조금 법이 일반적으로 하는 법과 달라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주무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관계법령상 출연금의 출처 및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 두 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죠. 네, 그리고 실제 공익 사업 여부를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해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네, 미르 재단은 총 출연금 486억 원 중 467억 원이 잔존하고 그 K스포츠 재단은 총 출연금 289억 원 중 278억 원이 잔존하는 등 기업 출연금의 96%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극히 일부 재원만 정상 사업에 집행되었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재단에다가 지정기부금 단체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에 의한 사유화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40항 묻겠습니다. 그 2016년 3월 16일 오전 10시에 K스포츠 재단이 그 출연 기업들에 대한 경과 보고 및 향후 사업 계획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증인도 참석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비춰 보아도 재단이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재단 측에서 기업들의 그 협조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기업들은 재단만 만들어 주면 됐지 왜 자꾸 운영에 이렇게 부르느냐. 그래서 하도 요청해서 마지못해 한 번의 간담회 정도는 해주고 그러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 예산을 부어서 한다고 하니 기업들이 할 일은 없겠구나. 또 이 사진도 다 확정이 돼 있으니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이라기보다도 그쪽에서 뭔가 네트워킹을 위해서 한번 만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추가하시죠. 예, 간단하게 하시죠. 정인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정경련에서는 이런 단체 처음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 재단 그래 문화재단 그 이제 이게 현재 지금 보니까 미르 재단인데요. 네. 미르 재단의 설립자가 정경련입니까 아니면은 각 지금 출연하는 각 기업들이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경련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이 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출연하는 기업들 자체가 출연자가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기업들이 출연자입니다. 저희는 금전적으로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옛날에 미소재단하고 이런 데서 다 자기 돈 내는 사람들이 재단 설립자로 돼가지고 설립된 예가 있죠. 네. 그러면은 정의께서 정경련에서 처음이라는 거는 정경련에서 만드는 게 처음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화재단은 정경련이 설립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문화부랑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 주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경련이 설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에 그 각 대기업들이 설립자가 돼가지고 각자 돈을 내고 그렇게 설립하는 건 맞죠?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미소금융재단은 삼성, LG, SK 등등 재단이 다 따로 있어서 해당 그룹이 직접 출연하고 직접 만들었고 네. 이거는 53개 기업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정경련이 그 53개 기업을 대신해서 재단을 설립을 한 겁니다. 설립자. 정관의 설립자로 누가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정관 안 이거 봤어요. 우문우답 같습니다. 아니 예.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이 좀 잘못돼 있어요. 네. 예,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거기 미르 재단 출연금을 정액할 때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를 추가로 하게 된 것은 한류에 관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정언하셨죠. 네. 그 이유는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가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결국 리크창 총리의 방한과 관계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KT 중국 사업 별로 없고요. 신세계에도 별로 없습니다. 금호는 뭐 항공이니까 좀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한류와 관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수기업입니다. 신세계도 내수기업이고요. KT는 내수기업이고. 그래서 한류랑 크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 없습니다. 그런데 한류와 관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는 뭔가요? 되게 뭐 아모레 그러면은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금호는 중국이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항공이니까 중국 관광객이 좀 타겠죠. 네. 그러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면세점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내수 산업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청와대 요청에 기업들이 세무조사원 인허가 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연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불안감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그 써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인허가라든가 또 각종 정책 또 뭐 조사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어떤 형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계에서는 늘 인지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정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개별 그룹 사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뭐 개별 그룹이 아니라 정경련 회원사들 이야기는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김우중 회장 시절에 정경련 왔는데 그때 대우그룹과 경제수석 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대우그룹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그 당시 담당 임원이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고 그건 몇 년도인가요? 그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최근에도 김우중 회장님부터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 사건 이후에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대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이게 무슨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죠. 아니 소문이라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그룹이 이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 하시죠, 뭐. 예. 예. 우리 그럼 청구인 측에서 예, 반드시 누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 예.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세요? 한 4,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50분 정도. 중복되는 사항은 최대한 과감히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신문 사항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 가항 관련해서 증인 그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미르재단을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변경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검찰 조사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이 사건 초기에는 그 미르재단 등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경련이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청와대 요청 강압의 지시에 따라서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셨죠. 네. 그게 진술을 변경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보도가 있었는데 9월 말경 청와대로부터 정경련 차원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시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경련 해체론을 포함한 각종 비난이 쏟아져서 조직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됐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볼 면목도 없고 또 언론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저도 모르는 사실이 계속 밝혀져서 약간의 그 배신감도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미 제가 검찰에 갈 때쯤 돼서는 문체부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뭐 사실을 대개 다 진술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청와대 요청에 의한 언론 발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습니다. 그 청와대 요청이라는 거는 그 안종범 수석의 그 요청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안종범 수석이 뭐 소위 이제 VIP라든지 뭐 그 청와대 내에 뭐 위에 있는 결정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던가요? 그때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 예.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신문 구항 관련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5년 5월경에 그 정경련 내부에서 중소기업 협력센터, 그러니까 2005년도에 중소기업 협력센터라는 걸 설립했죠. 네,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현재 그거 증인이 그 사무 관할하지 않으세요? 지금 설립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 제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고 예. 우리 정경련 예산과 또 우리 회원사들의 임직원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재단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협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관여하고 난 다음에 뭐 임원의 선임, 뭐 해임, 뭐 보직 변경 이런 걸 했을 때 정경련 위에 다른 사람의 뭐 관여를 다른 뭐 단체의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도 정경련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거 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4항의 나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미르재단 그 임원진 선임과 관련해서 정경련도 미사를 뭐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구조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뭐 추천을 안 하셨죠?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예.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다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추천할 수 없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추천할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우선 정부 예산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정부 산하 기관인가 보다 생각했고요. 또 청와대가 찍어줬을 뿐더러 찍어준 이사진들에 대해서 뭐 연락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경련 관련자 외에 실제 출연을 하는 기업들에서 좀 한번 뭐 임원진 선정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추천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은 안 나왔나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냥 것으로 돈만 알고 내는 있습니다.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35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피청구인 변호인께서 포스코 이사의 회력에 의하면 그 미르재단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셨죠. 네, 실제 그 포스코에서 그러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경련에 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혹시 개별적으로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 아까 그 미르재단으로부터 받은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라는 문서 아까 보셨죠? 변호인 그 네. 피청근 변호인께 제시한 거. 예,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재단금 출연금을 납부하는 기업 내지는 그거를 모아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정경련 내지는 개별 기업 그 출연하는 그 기업인 그러니까 출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정경련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서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 계획인데. 뭐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사후에 그걸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묻기 전에 먼저 그 증거로 책태되지 않은 그 이승철 증인의 진술서 갑 51호증에 750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 작성해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 네 됐습니다. 일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출연금 약정 증서를 받은 것도 전경련이기는 하나 두 재단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서 설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죠. 네, 사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안종범 수석에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재단 설립 이유를 물은 적이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문화계 쪽에는 좌파 인사들이 많고 체육 쪽에는 문제가 많은 단체들이 대다수여서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경련에서 재단을 설립해 주시면 재단에 저희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일을 추진하려 합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지난번 안종범 수석은 여기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히려 이런 취지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한 바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사실이에요? 뭐 저는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무슨 뭐 우파 얘기하길래 체육계에도 무슨 우파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체육계도 좀 뭐 좋은 단체가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체육에도 그런 거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은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가지고 재단들의 규모가 각각 3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그다음에 기업들과 상의해서 재단 설립 준비 작업을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었죠. 네. 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단 설립 준비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의사를 확인하고 뭐 출연 약정을 해 놓는 거 정도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준비해라 뭐 이런 취지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해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8항, 9항, 1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12항도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혹시 최순실 씨에 대해 직접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 증인 그 전경련이나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에서는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임원진 선임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부 예산을 부어서 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300억, 500억 이렇게 낸 재단들인데 정부에 그 돈 낸 사람들이 아무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뭐 청와대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었다가 생각합니다. 14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1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그 안종범 수석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 및 체육 관련 정부 일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부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고 그러면 또 두 재단을 통해서 정부 일을 한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성격이 변하면 문화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그 관점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텐데 기존 재단을 그 재단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뭐 정부 산하기관들도 네. 정부가 바뀔 때 조금씩 변동이 되지만 뭐 본질은 다르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재단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사업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종범 수석이 2015년 10월 19일경 미르재단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2015년 10월 19일경 증인에게 저단해서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니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과 실무를 논의해라.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를 참석시켜라 라고 지시를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전경련 이용호 상무에게 최상목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회의 일정 잡고 회의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네, 2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5년 10월 21일 청와대에서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참여한 이용호 상무로부터 자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안에 맞춰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이 9개 기업 그 특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경련의 의사가 반영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22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22일경 두 번째 회의거든요. 청와대에서 있었던 두 번째 회의에서 최상목 비서관이 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돼야 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문체부는 10월 27일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화가 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라는 걸 보고를 받았죠. 네,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세 번째 청와대 회의에서 최상목 비서관이 미르라는 재단 명칭하고 주요 임원진 명단을 이용호 상무에게 전달했었죠. 네, 증인도 그거 전달 받았었죠. 받았습니다. 증인 그날 원래 그 강원도 강촌에서 예정된 1박 2일 전경련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네, 그래서 그 간담회 참석하기 직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았었죠. 그렇게 받은 걸로 아마 조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저녁 때 네. 연락 받은 거로 제가 그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그럼 강촌에서 따로 연락 전화로 받은 거예요? 예, 전화로? 네, 네. 알겠습니다. 2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청와대에서 알려준 이사들 임원진 명단 중에 증인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아까 진술했었죠. 네, 27항, 28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증인 그 30항 30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비서관이 2015년 10월 23일 그때 이제 기존의 9개 그룹 이외에 롯데도 출연기업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지시도 했었던 거죠. 네, 3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5년 10월 24일 그때 강촌에 있었을 때입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려야겠다.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라는 취지를 직접 받았었죠. 네, 그때 당시 안종범 수석이 그 VIP에게 보고했더니 VIP가 300억 원은 적다. 500억 원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했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었죠. 네, 정확히 그때 VIP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 그 당시에 뭐 500억 원래 애초에 3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항의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출범하는데 갑자기 200억 올리면 어떡하느냐. 네. 그래서 조금 난색을 표명을 했더니 그럼 다음에 할 K스포츠는 200억으로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토요일 날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해서 어떻게 일요일까지 결정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몇 군데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500억 제공도 다음 날까지 바로 결정하라 뭐 이런 취지였네요. 네, 34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안종범 수석이 일부 그룹은 자신이 직접 뭐 연락해주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거죠. 네. 실제 그 안종범 수석이 그래서 연락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 안 전 수석이 적자 3조인 현대중공업에도 출연금을 강요하도록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죠. 한번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쪽도. 그러니까 증인 그 안종범 수석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예, 그 증언을 하실 때 예. 그 안 전 수석이 적자 3조인 현대중공업의 출연금을 강요하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죠. 그 정확한 워딩은 예. 현대중공업과 음. 또 하나 어디였죠? 그 아니요. 아니요. 현대중공업하고 그 포스코 예, 포스코. 에도 연락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그 말만 한 거였어요? 네. 무슨 적자 3조 이런 얘기는 잘 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증인의 그냥 말이에요. 예, 증인의 예. 생각에 비춰보면 이거 적자 3억 원, 3조 원 회사에 그 출연을 강요하는 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네요. 그런 말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증인이. 네, 제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과 같이 강촌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찬호 전무가 증인의 지시받고 급히 서울 올라가면서 이용호 상무에게 추가 출연 기업들을 정리하라고 좀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서 기존 9개 그룹의 출연금 증액 사실도 통보하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 통보가 됐었죠. 네. 상당수 그룹에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는데 그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9개 그룹에 롯데 등 7개 기업이 추가되어 16개 그룹이 500억 원을 미르재단에 출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결국 16개 그룹은 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기업이네요. 그 중에서 LS와 대림만 네. 안종범 수석께서 20대 그룹 중에 네. 낼 만한 곳을 알아봐라 그랬는데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동부는 이미 부실 기업이 됐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2개 그룹이 있어서 2개 그룹은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20대 그룹 내에서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 그래서 두 군데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항, 40항, 41항 생략 40항 생략하겠습니다. 4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41항하고 42항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현판식이 있었죠. 네. 그때 뭐 증인, 뭐 재단의 이사진, 그다음에 출연 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일부 출연 기업 관계자들이 출석을 했었죠. 네. 증인 그때 재단 이사진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임원진이 누군지도 몰랐고 실제 재단 현판식 할 때까지도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43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이후에 정경련에서 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 없죠? 네. 45항 그럼 뭐 미르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뭐 어차피 청와대가 운영할 텐데
네. 저희가 어차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운영에 대해서도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6항, 47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그 2015년 12월 중순경에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300억 원짜리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고, 증인은 박찬호 전무에게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으니 체육과 관련된 재단도 설립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었죠. 네. 그때 뭐 그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설립 지시가 오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시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미 지난 여름에 그 하기로 다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달리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미르재단처럼 재단 명칭이나 이 사진도 모두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가 돼서 왔었죠. 네. 5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수석이 재단 출연금 1,000억 원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랐을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뭐죠? 뭐 어차피 청와대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단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선상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가능만 하면 다 따랐을 거다라는 그런 취지네요. 아주 무리하지 않은 범위라면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K스포츠에도 그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운영에도 정경련 관여하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57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이후 부분은 주시문 사항에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7항, 58항, 5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항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예. 제가 소추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8월달에 얘기가 나왔다가 10월 말쯤에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한 2달간의 공백이 생겨요. 근데 안종범 수석이 처음부터 대통령의 지시다 이러면서 미르재단을 설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달 동안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안종범 수석의 저희들이 알려준 7개 그룹 회장과 VIP가 얘기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돼서 그룹에서도 확인 안 해주고 또 청와대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고 그러다 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더니 또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다 그랬더니 또 오찬 간담회에서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혼선을 빚어서 서로 확인하느라 시간이 2달 걸렸습니다. 확인한 데 시간이 2달 걸렸어요? 예. 혹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뭔가 좀 마음속으로 이 재단 설립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아서 안종범 수석이 좀 미적거린 측면은 없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독대 사실을 그때도 저희도 이제 처음 알게 되고 나서는 뭐 진작 말해줬으면 그렇게 혼란이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 사실 대통령과 독대라는 게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기 불편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증인께서 정경련에 지금 한 몇 년 근무하고 있죠? 2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년째 근무하는 동안에 역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경우처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경련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재단법인을 설립한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그럼 정경련에서 만든 재단은 있나요?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협력재단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협력재단은 정경련이 운영하고 또 지원도 정경련에서 하고 정경련 주도하에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네, 처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예 있어요? 예. 전병관 변호사님. 그 처음에 이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정의는 좀 공익적인 그런 재단으로 생각했던 것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단 사업이 잘 돼서 당초 취지대로 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면은 그 이익이 그 기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들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인이? 당초 그 정인이나 그 출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출연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첫째로 그 증인이 얘기하기를 증인이 이제 진술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게 어떤 정경련 해체에 대한 압박감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경련 해체 증인이 뭐 진술을 한 이후에 뭐 여론에서 여러 가지 정경련 뭐 해체해야 되니 뭐 아니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압박 때문에 정경련이 까딱하다가 해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뭐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조차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질 않았고요. 그랬을 리가 없다. 세 번째는 언론에서 계속 진실이 보도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뭘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차피 다 지금 밝혀지는데 내가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기는 아니지만 미르 재단과 K 재단 이사진으로 그 정경련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한 명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경련에서 추천을 먼저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업들 요청이 있어서 정경련에서 재단 측에 요청을 하게 된 건가요? 재단에 분규가 생기고 언론에 이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청와대가 지시가 있어서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이사진을 저희가 한두 분 넣게 됐고 그분들도 다 청와대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애초에 뭐 정경련도 얼마든지 추천을 하면 이사진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구조였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처음에 그렇게 했었으면 네. 뭐 기업도 들어가라라고 했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애초에 재단 설립이 한 2달 이상 지체된 사유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과 그 주요 기업 총수들 간에 얘기가 됐다고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2달 이상 기업 측에서도 그런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뭐 사실 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에 그런 재단 출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있었다면 사실 그 기업 총수들이 먼저 알아서 밑에 지시를 하고 출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독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을 밖에다가 특히 정경련에 알릴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경련에는 알리지 않더라도 총수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출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먼저 시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변호사입니다. 그 아까 그 안종범 수석이 좌파 인사들이 많고 체육 쪽으로는 문제가 많은 단체들이 다수여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재단을 만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정말 좌파 단체들이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많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어차피 저희야 뭐 설립 취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 딱 하고 그 뒤로 뭐 한 1년 이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명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좌파 단체가 정말 많다면은 대개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반기업적인 정서가 많은 건데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은 전경련이 오히려 나서서 또 재벌 기업들이 나서서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부회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재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뭐 재난재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국가적 행사 정도만 참여했지 이런 특정 분야를 재계가 공동으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재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했을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부의 요청에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도 그 자금 같은 거 출연하기도 하고 그랬죠. 정경련 스스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부의 어떤 요청이랄까 주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회공헌 자금을 쓰기도 하고 또 개별 재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출연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이번 건과 같은 규모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뭐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본건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출연 행위, 뭐 후원금을 지급한다던가 이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우선 과거는 우선 자발성이 있었던 것이 꽤 많을 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에 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행위에 또 자유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돈을 낼 때는 사실은 좋은 의도로 돈을 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벌기업 회장님들이. 글쎄 그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재판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 신문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재단 2개 설립이 전경련 의사입니까? 청와대 지시입니까? 청와대 지시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는 그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쭉 진술하셨나요? 청와대 요청 지시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요청이나 강요는 차이가 없다 이런 진술하셨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증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관계자들을 지금 출연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걸 지금 묻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떻게 정부에서 무슨 세무조사를 함부로 한다든지 인허가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얘기했다고 저 전경련이나 기업들이 막 따르겠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들어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청와대에서 얘기했는데 요청이 강요가 되고 왜 증인 같은 분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저 이 기업체에서는 이 불안감 때문에 돈을 내야 되죠? 그걸 간단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기업들을 오찬 행사까지 하면서 그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기업별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후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또 IOC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요청을 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액을 정하고 출연 기업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달리 자율성이 없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국회에서도 지금 달리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 네 그렇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처벌 위험성보다는 청와대 요청이 더 말하면 무서웠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재단 관련돼서 아까 그 제시한 그 서류를 보면 그 안종범 그 수석의 비서관 PC에서 압수했다는 그 서류를 보면 이 재단 설립에 관한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그 계획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 기록을 보면 이 전경련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것을 보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록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사장하고 이사진의 명단을 주었다. 뭐 또 그리고 그 사업 내용도 청와대에서 특정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일관된 계획서 형태로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사나 이사진 명단은 명단으로 받아보시고 또 사업은 뭐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받아보신 건가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연속
청와대의 비서관들, 행정관들, 문체부 국장, 과장, 저희 회사 상무팀장 뭐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뭐 회의 때만 조금은 다르지만 매일 같이 모여서 그런 계획을 계속 확정해 나가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증인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서나 기한서 같은 걸 직접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말씀만 보고만 들으신 거군요. 네. 예. 끝으로 이 부분이 조금 불분명해서 이제 여쭤봅니다. 아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모금, 기업체에 모금할 때 청와대에서 요청한 거다라는 말을 안 하면 아마 저 돈을 안 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 측에서는 그러나 이 기업체에다가 출연 요구를 할 때 청와대가 관여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 의문은 뭐냐면 이 기록에 보면 약간 불분명한데 애당초 이제 안종범 수석 등을 통해서 자 이제 기업체 이렇게 할당해서 돈을 모금을 해라라고 할 때 미리 자 그런데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은 일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지시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제 청와대 얘기가 있었다 뭐 지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청와대 측에서 왜 정경련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뒤에 질책을 받은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그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무슨 신생일이 뭐니 들어오면서 16대9로 확대되면서 그 아마 토요일 날 통보해주고 일요일 날 확정지으라 하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요일인가 월요일쯤에 저희 전무가 청와대로부터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말 안 들리게 해라라는 뭐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러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에 질책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증인께서 그 검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전경련 내부 보고 자료로 가칭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서를 보셨죠? 네.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내부 자료인데 임원 구성은 이사장, 이사진, 사무총장을 인선하고 설립 추진위를 구성해 설립 절차 진행. 그리고 구개그룹 인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하고 본회가 그러니까 전경련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설립 추진위 사무국 역할. 그리고 500 내지 100평의 사무공간 마련. 그리고 뭐 여러 안중에 뭐 기업 사옥이라든지 여의도 전경련 회관 내 뭐 이런 등등의 검토안이 있습니다. 네. 그거가 회장 허창수 회장인가요? 네. 예, 회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서 압수된 자료가 그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으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용우 상무한테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 출연 기업 9개 그 당시 이제 늘어나기 전이니까 출연 기업, 출연금 언제까지 이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사무실 위치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고는 어쨌든 허창수 회장님께 다 청와대 회의 이후 구체적인 게 확정된 다음에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고됐는지 지금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네? 지금도 이 내용이 네. 그 허창수 회장께 보고가 됐는지 여부는 모른다. 아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네. 그 출연 기업과 금액이 다 확정돼서 21, 2, 3, 4일 연속 회의에서 하루인가 이틀 다 확정된 다음에는 보고 드린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은 실행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지시 때문에 이 문건이 실행이 안 된 거다. 이런 네.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증언하실 때 그 이번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같이 정경련에서 설립한 재단은 옛날에 그 중소기업 협력센터 이래로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근데 그걸 확실히 제가 이제 남기려고 묻는 건데요. 중소기업 협력센터 지금 거기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는 기금 출연을
누가 했습니까? 정경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별 기업에서 했습니까? 개별 기업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개별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단을 만드는 게 그게 이게 두 가지 그것도 그러면 개별 기업이 출연자구만요. 정경련이 출연한 게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 한 거라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간에 네. 지금 정인이 말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출연하는 거하고 개별 기업이 출연하는 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경련이 출연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별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어떤 재단을 만드는 게 이게 옛날에 중소기업센터하고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 이게 이 두 가지 그렇다 이런 뜻입니까? 네, 개별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어떤 재단을 만든 것이 이 두 가지 종류. 정경련이 출연한 게 아니구만요. 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죠. 예. 그럼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 소장님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증인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저 모철민 저 증인 신청을 하면서 예. 오후에 바로 그 모철민 증인이 2월 1일 날 출석이 가능하답니다. 2월 1일 날은 지금 그런데 그러면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유민봉 수석 대신에 아닙니다. 김기춘 실장을 2월 7일로 좀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 수사가 그때까지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기춘 2월 7일로 해주시죠. 2월 7일 날도 지금 세 사람이 돼 있죠. 그러니까 2월 9일 날 해야 되겠네. 하면. 예. 조성민이 저 법원에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성민 그러면 바꿔주시죠. 그러면 조성민 대신에 2월 7일 날 16시에 김기춘 증인을 하도록 하고요. 요때 그러면 2월 1일 날 16시에 그러면 모철민 증인을 연락이죠. 예. 그때 지금 국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에 모철민 증인을 하는 걸로 2월 1일 날. 예. 또 다른 사항 또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모철민 증인에 대한 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추가로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한 후 오전에는 증인 유진용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증인 고영태 14시, 유상영 14시 같이 불러놨죠 지금? 그게 예, 그때 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 위원님과 양측 대리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